자, 이제 등차 수열의 등비 수열의 등차 중앙에 대해 할 건데, 우리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 이 가운데에 두 배 한 것이 사이드에 합과 같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건 마찬가지 비슷한데, 등비 우리 등차를 때도 그렇게 써. 이렇게 뺐고 뺀 게 같다 이런 느낌. 그럼 얘도 등비, 즉 나누고 나눈 게 같다 이렇게. 이게 뭔데? 등비를 나타내는 거니까. 등비 수열일 땐 항상 등비가 같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x의 제곱은 이렇게 해주면 ab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렇단 말은 가운데의 제곱은 얼마다? 양 사이드 곱과 같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네요. 딱 언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뭐 이게 다요. 그래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127번 문제 바로 한번 가보면 딱 저렇게 돼 있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 그러면 등차 수열은 뭔데? 양 사이드 합은 두 배 한 거랑 같다. 가운데 두 번째 세수. 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곱은 양 사이드, 가운데 제곱은 양 사이드 곱과 같다. 이걸로 둘이를 연립해주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A,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넣어주면, 그럼 여기서 A는 0은 안 되겠지. A는 0은 절대 될 수 없지. 만약에 A는 0, A는 14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0이 되어버리면 등비 수열에서 뭐가 0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등비 곱하더라도 0이 나오니까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A는 14구나. 자, 128번 문제.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 어떻게? 공비가 아닌 등비 수열이 이룰 때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쟤를 등비 수열이라 해서 뭐라 할까? 이렇게 해보자. A2 그 다음에 A2 플러스 두 칸 이동했으니까 2D, 그리고 몇 칸 이동했어? 7칸 이동했으니 A2 플러스 7D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지. 아무 상관없는데 한번 이렇게 써보자는 거예요. 응? 이렇게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자. 꼭 저 R이라는 공비를 구하면 되는 거지. R을 꼭 쓸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이렇게 1에서 몇 칸? 3칸. 1에서 8칸. 이렇게 얘네들이 뭘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그러면 등비수열일 때 중간에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A제곱 날라가지. 그리고 여기서 6AB, AD 9B 제곱 9D 제곱,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9AD 그리고 8D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주면 3AD는 D의 제곱인데 D가 벌써 0, D가 공차인데 공이 0이 아니래요. 그렇단 말은 이렇게 약분을 해줘도 상관이 없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끝났어. 왜? 우리는 공비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안다는 말은 얘네들의 뭘 알 수 있는 거야?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뭐 얼마인데? D 대신 3A 넣어주면 4A, 얘는 D 대신 3A 넣어주면 9, 10A 이렇게 돼서 공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은 2분의 5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6을 곱하래요. 그러면 15 이렇게 129번 문제.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응. 얘를 순서대로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이는 딱 느낌 오잖아. 무슨 느낌? 왠지 느낌이 이렇게 한번 써보면 중간에 곱은 양사이드, 제곱은 양사이드 곱과 같다. 그러면 딱 이것만 보고 이것만 봐도 합과 곱, 뭐 차 이런 걸로 되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거 얼마야? 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가 되잖아. 이걸 만족시키는 거야. 이건 뭔데? 알파 플러스 베타 k 제곱. 이거는 125네. 그러면 k의 제곱은 이렇게 넘어가면 5 곱하기 102 5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건 얼마야? 5 빼내고 25 빼내면 k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지. k 제곱이잖아. 25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k가 뭐라 했어? 양수라 했으니 정답은 25 이렇게. 이제 다음으로 등차, 등비의 부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어떻게 써? 첫 끝과 맨 마지막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 하면 되고, 이렇게 홀수항일 때는 어떻게? 가운데에다가 항수 곱한다. 그래서 합을 구해주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또한 등비 수열일 때는 어떻게 한다? 1-r분의 1-r의 항수의 첫째 항 이렇게 해주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절대값이 다 있다 생각을 해봐. 절대값을 다 이렇게 묻혀놓은 거야. 절대값을 묻혀놨다는 이야기는 양수는 그대로 나오지만 음수는 어떻게 나온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절대값이 붙여있는 경우에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 등차수열 먼저 생각을 해보면, 등차수열의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면 얘는 평생 양수만 나오겠지. 그러면서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등차수열에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음수고 공비도 음수면 평생 음수가 나오겠지. 그럼 이런 경우도 그냥 전부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첫째는 양수인데 공차는 음수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얘가 아까도 앞에서도 했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느낌. 여기 기준으로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딱 바뀌는 이런 느낌이 될 것이요. 오케이?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등차수열의 경우에는 딱 부호가 안 바뀌거나, 안 바뀔 때는 어떻게? 첫째 항이랑 공차랑 부호가 되면 평생 바뀔 일 없고, 만약에 첫째 항이 등직한 양수 그리고 공차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돼서 딱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딱 부호가 한 번 바뀐다. 이렇게까지 여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등비수열의 경우에 공차래.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인 경우에 무조건 플러스.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니. 플러스에다 플러스 곱해도 플러스잖아. 그래서 그냥 공비가 양수인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호가 바뀌질 않아. 그냥 그대로 쭉 유지를 한단 말이야.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런데 만약에 공비가 음수인 경우에는 만약에 첫째 항이 양수야. 그러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반복될 것이고, 만약에 첫째 항이 음수인 경우에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고, 그 당연하지.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얘가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변하게 되겠다. 부호가. 뭐 여기까지. 그럼 그걸 토대로 130번 문제를 한번 보면, 지금 첫 장이 양수고 공비가 등차수,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 첫 장이 양수고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얘가 첫째 항은 양수, 둘째 항, 음수, 양수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간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렇단 말은 지금 절대값 딱 씌워져 있잖아. 그럼 제가 첫째 항은 그냥 나오고, 둘째 항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사라지고, 셋째 항은 붙여서 안 붙여서 나오고, 넷째 항은 붙여서, 즉 홀수항만 2배에서 남고 짝수항은 사라질 것이다. 그럼 다섯, 9번째 항까지네. 이게 얼마야? 66. 그러면 2를 곱해주면 33, 66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 이때 A1 구하려.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이잖아.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는 어떻게 한다고? 1 마이너스 R 1 마이너스 R의 항수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첫째 항 이것이 33이다. 그러면 이 R은 어떻게?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A 바로 나오지. 여기서 얼마? 이렇게 해주면 3. 이렇게 해주면 5제곱 3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는 얼마다? 이게 33이니까 이게 11이야. A는 3이구나. 맞아? 뭐지? 아하. 오케이, 실수. 자, 보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칸? 2칸. 그러면 R제곱이 곱해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R제곱이 곱해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R제곱이 곱해지고. 이거구나. R제곱이 곱해지니까 공비는 R이 아니라 R제곱인 거지. R제곱 4 해주면 1-4 1-4의 항수 A 이렇게 돼서 4의 5제곱하면 2의 10제곱과 같은 1024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게 33 12 이렇게. 그럼 A는 12 이렇게. 이게 약분이 돼? 실수. 이렇게 약분해주면 왜 생각이 안 나냐. 341 이렇게 될 것이고, A는 341분의 33 이렇게 될 것인데, 잘 보면 얘가 11에 11로 나눠져. 11의 배수예요. 그 이유가, 우리 보통 11의 배수 이렇게 딱 해보면 딱 어떤 느낌? 이렇게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요들이 더해서 나오고, 얘는 그냥 나오고, 이런 느낌이잖아. 더해서 나온다고. 그렇단 말은 얘랑 더해서 뭐가 나오면, 가운데 게 나오면 얘는 11의 배수란 얘기야. 딱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얘랑 더했는데 3이랑 1이랑 더했는데 4가 가운데 나왔네. 얘는 11의 배수구나.
그러면 얘가 11의 배수 중에서도 11 곱하기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어? 31. 아우. 이렇게 되겠네. 이건 뭐야? 131번 문제. 첫째 항이 자연수 공차 음수인 등차수. 첫째 항이 자연수 공차가 음수인 음의 정수래요. 그리고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수열 이렇게 해서 그럼 BN이 어떻게 전개가 돼?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비가 음의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전개될 거 아니야. 그럼 BN의 뭐는 부호는 확실하게 알아. 지금 절대값이 다 끼어있잖아. 그래서 BN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일단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수인 정수인 등차수열이잖아.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 음수 정수 자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무슨 느낌이냐면 부정방정식 알아요? 부정방정식의 느낌이야. 부정방정식 이런 거 있잖아. 3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무런 게 없으면 A에 1억이 들어가도 B에 1억분의 3이 들어가면 무조건 맞을 거고 겁나 많아. 그런데 얘를 딱 자연수 혹은 정수 자연수로 한정식을 보면 1, 3, 3, 1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그래요. 그건 뭐 염두에 두고. 자, 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면 가에다가 가 말고 나를 가지고 한번 저걸 풀어보면 A1은 얼마야? 양수. A1이래. B1은 양수. B2는 음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A1, B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는 B2 이렇게 나올 것이고 A3, B3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A5까지는 그냥 다 적자. 이게 67이야. 그리고 A1, B1, A2, B2 이렇게 해서 점점점 다 더한 다음에 A5, B5 이게 27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 짓을 할 거냐면 BN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빼면 뭐가 나와? 여기 다 날라가고 얘는 2BN 2B2 여기서 다 날라가고 여기서 뭐 나와? 2B4 이거 다 날라가고 이렇게 두 개가 남고 그게 마이너스 이렇게 빼주면 40 이렇게 남는 거지. B2랑 B4 한 개 얼마다? 마이너스 20이구나.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 그러면 B2를 여기서 몇 칸 이동한 거야? 2칸 이동한 거잖아. 2칸 이동했으니 B2 더하기 B2 플러스 2 플러스가 아니지. R의 제곱 이렇게 공비가 R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딱 지금 느낌이 부정방정식일 때는 곱골로 생각을 해주면 B2를 묶어서 1 이렇게 부정방정식. 그러면 딱 보면 얘가 뭐래? 공비가 음의 정수. 첫 장이 자연수. 그러면 얘는 최소한이 아니지. 얘는 첫 장이 양수, 두 장 음수, 음의 정수구나. 그리고 얘는 R이 제곱으로 해버렸어. 그러면 자연수 나올 것이고 자연수인데 거기에다가 뭘 한 거야? 1을 더할 거야. 그럼 얘는 자연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음의 정수에다가 자연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20이 나왔대요. 그렇단 말은 여기서 또 부정망정이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여기서 뭐 될 수 있어? 여기 자리 1 될 수 있고 2 될 수 있고 4 될 수 있고 4, 5 될 수 있고 10 될 수 있고 20 될 수 있잖아. 맞지? 이해가? 그러면 R은 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야. R 제곱은 0 될 수 있고 여기 이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만 따지고 1, 3, 3, 4, 9, 19 이렇게 되겠죠. 근데 R이 뭐라 했어? 공비가 음의 정수. 공비가 음의 정수가 나와야 돼. 그럼 될 수 있는 거 뭐가 없어? 얘 안 되지. 0. 얘도 안 돼요.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돼. 얘도 돼. 얘는 안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R이 처음에 마이너스 2, R이 마이너스 2, R이 마이너스 3인 경우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 어쨌든 Bn을 구해야 되니 B7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 B7의 값을 구해보면 되는데 그럼 B1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거일 때 B2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넣으면 R이 마이너스 1일 때면 2 되니까 B2는 마이너스 10 여기서 B2는 4, 5니까 마이너스 4 여기서 B2는 해주면 4, 3, 3, 9, 10 마이너스 2 오케이 이렇게 나올 것인데 그러면 이건 안 돼. 왜? B1이 이렇게 나눠준 건데 3분의 2가 나오거든. 모두 다 첫째 자연수라 했어. 자연수야?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얘 안 돼요. 둘 중에 한 개인 거야. 그럼 이제 A를 구하러 가봅시다. 이제 B에 대한 정보 다 알았으니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A를 한번 구해볼 건데 딱 가나다 중에 가장 깔끔한 A에다가 한번 A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거 이건 무슨 경우야? 첫째 항이 10, 둘째 항이 마이너스 10, 셋째 항이 10 마이너스 10 한 개 더 해야겠네 10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잖아요. 뭐가? BN이 맞지? 그런 경우에 AN 저걸 구해주면 가 조건에다 한번 넣어보는 거야. A1, A2, A3, A4, A5 한 다음에 이만큼을 다 넣었다. 그러면은 0, 0, 10 이게 27이다. 여기서 넘어가면 17 그때 항에 합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중간에 항수 곱해줘도 상관이 없으니 이게 17이다. 그럼 A3은 5분의 17 탈락. A는 뭐라 했어? 첫째 항이 자연수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수열. 그렇단 말은 최소한 정수는 무조건 나오겠다. 모든 항이. 그렇기 때문에 탈락. 그러면 두 번째 경우가 되겠네. 이런 경우면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8 마이너스 16 32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경우면 똑같이 가에다 넣어보면 5에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32. 그러면 플러스 22 한 개, 27 이렇게 될 것이니 딱 넘기면 얼마? 5 이렇게 될 것이다. 아, A3에다가 항수 한 개 5구나. A3은 얼마구나? 1이구나. A3이 1이야. A3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차만 구해주면, 공차래 맞지? 공차만 구해주면 끝났는데, 이제 저 B에는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다를 한번 빼봐. 그러면 일단은 절대값 B는 전부 다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A에도 밑에 다의 경우에는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 그래서 A는 어디서부터 음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첫 공차가 음의 정수라 했으니 최소 A4부터는 뭐야?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마이너스 1이면 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부터는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A3까지, A3까지는 절대값 그냥 풀어나오고, A4부터는 절대값 붙어 나오겠구나. 이렇게 마이너스 0인 경우에는 절대값 붙어도 0이잖아. 그래서 나 다를 빼주면 A1 그냥 나오니까 없어지고, A2도 그냥 나오니까 없어지고, A3까지 그냥 나오니까 없어지는데, A4부터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네. 얘가 마이너스 얼마야? 67에서 81 빼면 67 마이너스 8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4, A5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것인데, A3이 얼마래? 1이라고 구해냈으니 A4는 한 칸 이동, A5는 두 칸 이동. 2 플러스 3D는 마이너스 7, 3D는 마이너스 9, D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 구했어. A7의 값은 A7 구해야 되잖아. 3에서 몇 칸? 5칸 움직인 거. 15 이렇게 될 것이네. 5칸 아니네? 뭐 5칸이요? 5칸 4칸 움직인 거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것이고, B7의 값은 여기 구해놨었잖아.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B7의 값은 여기가 얼마인데? B5. 그럼 B6은 마이너스 64, B7은 128 128 이렇게. 그러면 둘이를 빼주면 7 이렇게 나오네. 아니 뭐래, 더 해야 되니까 117. 이제 다음으로 우리 수열에는 총 3가지가 있다 했어. 첫 번째 등차수열, 등비수열.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 이렇게 있었잖아요. 등차 수열의 경우 AN은 등차 수열의 AN 어떻게 했다고? n에 대한 1차식이었고, 그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였고, 등차 수열의 경우. 그리고 만약에 S는 합은 어떻게 했었어? 처음 끝에서 나중 끝에 합에다가 2분의 항수, 혹은 어떻게 2분의가 아니지, 중간에다 곱하기 항수 하던가, 아니면 또한 SN의 경우에
n에 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었어.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를 뜻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S1과 A1은 같았고,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래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무조건 등비수열의 경우 상수가 없었지. 상수항 없고, 그리고 만약 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1-r 1-r에 항수에다가 첫째 항 이렇게 하는 거였고, 뭐 반대로 r-1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를 SN으로 했을 때 Rn 앞에 있는 그 상수에다가 그 앞에 있는 상수를 어떻게 바꿔서 뒤에다가 적어주는 상수항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그리고 n 밑수를 뭐라 한다? 공비라고 했었다. 합까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공차도 공비도 아닌 n가 있는데 얘 an은 그냥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100번째 100분의 1 이렇게 딱 보이잖아. 또 이거 뭐 이렇게 가. 그러면 100번째 항은 100의 제곱, 3의 제곱이었지. 100의 제곱. 그리고 또 1, 2, 3, 4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100번째는 어떻게? 100 곱하기 101분의 1 이렇게 바로 그냥 나온다고. 그냥 보여요. 예. 근데 이제 합이 문제인데, 이 합을 등차도 등비수열도 아닌 그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탄생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시그마라는 녀석이에요. 시그마. 그래서 등차도 반대로 말하면 얘는 뭐 때문에 생겨난 거야?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의 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의 합을 나타내기 위해선 뭘 쓰면 된다? 시그마를 쓰면 된다. 그 전에 세 가지 수열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연수열, 그리고 짝수수열, 그리고 홀수수열인데요. 자연수수열의 경우는 뭐 이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 짝수수열은 2, 4, 6, 8 이렇게 가는 거. 홀수수열은 1, 3, 5, 7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자연수열 일반항을 구해보면 n 이렇게 되겠지. 응? 짝수수열은 여기서 몇 배? 2배 전부 다 2배 한 거예요. 얼마? 2n. 그리고 짝수수열에다 얼마? 1씩 다 뺀 게 홀수수열이 2n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야 되면 일반항들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합을 한번 생각해보면 자연수수열의 합은 어떻게? S는 2분의 첫째 항과 나중항 분의 2분의 항수는 n,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첫째 항과 끝항의 합에다가 2분의 항수 이렇게 한 거잖아. 짝수의 항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전체가 몇 배 한 거야? 2배 한 거니 그것들을 다 전부 다 더한 것도 분배 법칙에서 몇 한 거야? 2배 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2분의 n 플러스 1이었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전부 다 1만큼씩 빼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전부 다 빼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n까지로 봤을 때 몇 배인 거야? n만큼 뺀 거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n만큼 빼주면 n 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연수 수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항 n, 그리고 합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고, 짝수 수열은 어떻게? 일반항 2n에다가 짝수 합은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홀수 수열은
일반항은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홀수 합은 n 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이제 진짜 시그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시그마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앞에 뭐가 이렇게 붙잖아. 그러면 얘는 이거를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다 더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K는 1에서 10까지 이렇게 있어. K제곱. 그러면 얘는 K는 1에서 10까지 다 더하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 인테그랄은 연속된 합이었거든. 연속된 합. 시그마는 뚝뚝 떼어진 이산된 자료의 합이에요. 얘는 연속된 자료예요. 얘는 이산된 자료예요. 그래서 얘는 이산된 자료의 합. 1과 2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는데 그것들 다 무시하고 1, 2, 3 이런 식으로 그냥 뚝뚝 떼서 더한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1부터 2, 3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10까지 이렇게 뚝뚝 떨어진 즉 자연수의 K가 자연수일 때 그것들을 여기 딱 넣어서 합을 구해주면 된다. 그런데 얘를 한번 수열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수열로 바라보면 얘를 첫째 항 이렇게 보는 거야. 얘를 둘째 항 이렇게 보고 셋째 항 이렇게 보고 이걸 10번째 항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것들을 다 더한 것이니 여기서 나타내는 이게 뭐야? 시작하는 항번호 이게 끝나는 항번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얘는 뭐예요? 수열로 바라봤을 때 얘는 K번째 항이 되겠지. K번째 항. 그래서 즉 일반항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일반항 AN으로 쓰는 게 아니라 K로 쓰는 거였지. K.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낸다고? 일반항이 뭐야? K에 관해서 나와 있긴 하지만 K에 대한 1차식이면 얘는 뭘 나타낸다? 일반항 1차식이면 등차수열을 나타낸다. 등차수열을 일반항 그렇단 말은 첫 번째 항에서 나중 맨 마지막 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한 거랑 마찬가지니 첫 번째 항 맨 마지막 항에다가 2분의 항수 이렇게 하면 구해주면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번엔 여기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가 여기에다 뭐가 들어간다고? 일반항이 여기 들어가.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2분의 지수의 K에 관한 1차식. 그렇다면 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될 것이고 그렇단 말이야. 등비수열의 일반항 1-R R은 얼마? N 미수인데 여기서는 K 미수가 되겠죠. 항수 10개에다가 1 넣으면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3 이렇게 돼 있어. 3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야?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인 거야.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 그래서 1-R 1-R에 어떻게? 세 번째부터 10번째.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항수 몇 개? 8개. 그리고 첫 장이 1이 아니라 처음이 3K에 3을 넣었을 때가 첫 장 되겠다. 2의 4제곱 16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 자리는 딱 무슨 자리라고? K번째 항의 자리. 즉 일반항의 자리가 여기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 오케이? 132번 문제. 딱 지금 처음부터 한번 대입을 해봐.
A1 나열을 해보면, 대입이라기보다 나열을 이렇게 세보면, 그래서 A10까지 한 게 36이고, 저거는 두 번째 거는 1을 넣으면 K에 1을 넣으면 이렇게 여기 쓰는 것보다 여기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2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9를 넣어볼까? 9를 넣으면 얼마 돼? 9 A에 10 이렇게 되고, 10 넣으면 10 A에 11인데 9까지네. 그래서 7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렇게 딱 한 빼보는 거야. 빼면 뭐 A1 나오고, 여기는 A2 나오고, 여기는 A3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A10 이렇게 나와서 그게 얼마다? 29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이 시그마 K인 1에서부터 10까지 AK로 이렇게 쓰면은 이게 답인 거지. 끝이네.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의 뜻이지. 성질하기보다 뜻.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성질 총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3까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뭐야? K가 1일 때부터 3까지니까 A1, A2, A3 더한 거. 얘는 1에서 B1, B2, B3 이렇게 다 더한 거잖아. 그럼 그거는 뭐랑 같냐면 이렇게 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랑. 얘는 뭔데? A1, B1 더하기 B1, B2, B2, A2, B2 더하기 B3, A3, B3 이렇게 더한 거랑 같으니 결국에 얘랑 같다는 뜻이지. 그래서 더하기일 때 혹은 빼기일 때도 마찬가지야. 빼기일 때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딱 쪼갤 수 있고, 만약에 쪼개져 있으면 다시 딱 합칠 수 있다. 단 이거랑 같아야겠죠. 그 이유는 간단하지. 이게 뭐였는데 A1, A2, A3, A1, A2, B1, B2, B3. 그럼 얘도 같아야지 성립하겠지. 그래야 딱 붙어가지고 똑같이 결국에 덧셈의 성질이랑 뭐 연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성질 하기 전에 왜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면 절대 성립 안 해. 왜? 얘는 뭘 나타내는데 A1, A2, A3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한 거고,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A1에다가 B1 더하고 A2에다가 B2 더하고 A3에다가 B3를 더한 거잖아. 전혀 다르죠. 맞지? 그래서 얘는 곱하기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곱꼴일 때는 성립하지 않고. 자,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 이번에는 C 이렇게 해보면 얘 그냥 그대로 쭉 나열해보면 CA1, CA2, CA3 이런 식으로 CA10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C로 다 묶어낼 수 있잖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 묶어낼 수 있으니 얘가 나타나는 게 뭐야? 인테그랄 K는 K가 1에서 10까지 AK를 다 더한 것이고 랑 같은 얘기니 거기에다가 C를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수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탁 튀어나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총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인데 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1 넣어도 뭐 없으니까 3 나올 것이고, 2 넣어도 3 넣어도 3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10개가 될 것이다. 이 총 10개야. 그러면은 얘는 3 곱하기 10 이렇게 되죠. 여기 이렇게 상수가 있으면
상수에다가 곱하기 한 개수를 한 거랑 다름이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곱골로 연결돼 있으면 쪼갤 수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골로 바꿔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인티그랄 는 1에서 10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합골이 이렇게 있으면 딱 이렇게 다 자를 수 있는 거고, 다 자를 수 있으면 얘는 각각 써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16 상수는 앞으로 빼낼 수 있고, 얘도 앞으로 빼낼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1 이렇게 될 것인데, 얘는 뭐야? 10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32번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아, 33번이구나. 33번 한번 풀어보면, 두 수열 이렇게 돼 있어. 저거를 저 B랑 저거를 한번 탁 잘라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얼마인데? 10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쟤도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나누어주면 더하기 33. 그러면 그때 뭘 구하래? 얘 구하래. 그럼 얘를 B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A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건 얼마인데? A는 2B-10. 얘는 3A, B는 33. 이렇게 해서 얘는 연립해주면 바로 나오겠네. A 여기 넣어서 3, 6, 7, B는 이렇게 하면 30 넘어가면 43 이렇게 되나? 도대체 13 어디서 나온 거야? 33 33 이렇게 돼서 63 이렇게 돼. 그럼 7, 9, 63이니 B, 응? B 이거라고 났잖아. 얘는 9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 있고. 자, 34번 문제. 수열이 딱 저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뭐야? 수열로 해석을 해보면 얘는 일반항 K에 대한 K번째 항 일반항이고, 그때 첫 번째 항부터 몇 항까지? N항까지 합이잖아. N항까지 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뭐지? SN에 관한 식. SN에 관한 식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 딱 형태를 보니 N의 2차식에 상수항이 없고, 이런 느낌. 뭐? 등차 수열의 SN. 아, 등차 수열이구나. 뭐가?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얘가 등차 수열이니 얘 뭔지 구할 수 있잖아. 얘 일반항 이걸 통해서 구해주면, 응? 등차 수열
공차의 2배 한 게 2분의 1 한 게 2니 4n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첫째항 같으니까 첫째항 나왔을 때 얼마 나와야 돼? 9 나와야 돼. 여기도 5 이렇게. 이게 뭐에 대한 얘 일반항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an이라는 녀석은 4n 플러스 5분의 4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어차피 얘 무조건 양수잖아. n이 1부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고, 그때 5, 7, 9 곱하래요. 5 넣으면 4, 5, 20, 25 5, 4, 20 6, 7 나네. 4, 7, 28 28, 33 4, 7에 28, 25 이렇게 돼요. 9 넣으면 9, 4, 9, 36, 41 4, 9, 36, 33 이렇게 되니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날라가고 남은 건 41분의 17 이렇게 돼서 2개 더하래요. 58 이렇게. 자, 이제 135번 문제.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구해? 두 항 A랑 B는 둘 다 등차 수열을 했으니 얘는 첫째 항 마지막 항 한 다음에 항수 2분의 1 얘도 마찬가지 하면 되는데,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합쳐져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얘도 한번 합쳐보는 거예요. 합치면 합쳐지잖아. 같고 같으니까 합쳐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응?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단 말은 얘가 등차수열, 얘가 등차수열. 그러면 얘도 등차수열이지 생각을 해봐요. 얘 어떻게 따지면 1차식 일반항이잖아. K에 관한 1차식, K에 관한 1차식 2개 더한다고 해서 2차식 되냐? 아니잖아.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2차식 그대로 유지되니까 얘도 등차수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등차수열 첫째 항이 요거, 마지막 항이 요거네. 그러면은 어떻게? 첫째 항 마지막 항 15에다가 항수는 10개요 이렇게 해주면 5, 25에다가 75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겠다. 자, 36번 문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야. 그때 저것도 한번 정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A1, A2, A3 이렇게 해서 다 넣은 거 A10까지 이게 13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저거를 1부터 20까지 A이잖아. 그러면 11부터 이렇게 더하면 얼마겠냐? 20까지. 이것은 130에서 빼야 되잖아. 13을 7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구해야 되는 게 n이 6부터 얼마까지? 15까지잖아. 얘 몇 개야? 총 10개잖아. 10개니까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구해야 되는 게 뭐야? A6, A7, A8 이렇게 해가지고 총 A15까지 총 10개야. 이게 얼마인지를 묻는 건데, 이 여기까지 몇 칸? 10칸 이동했으니 등비수열 10 이렇게 곱하는 거죠. 마찬가지
분배 법칙을 기억한다면 여기도 아래 10 이렇게 곱할 것이고, 여기다 뭘 곱해야 나오냐면 3, 9, 27, 9를 곱해주면 나오겠네요. 이 9인 거야. 9인 거야. 아래 10제곱이 9구나. 그런데 여기서 요로 가는 동 몇 칸? 5칸 이동했으면 몇 번 아래? 5 이렇게 곱해주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아래 이것도 5번, 이것도 5번, 이건 5번 다 곱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도 몇 번? 5번 곱하겠구나. 13에다가 아래 5번 곱해주면 되구나. 그런데 모든 항이 이게 나와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 아래 5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3이야. 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거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얘도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R이 0보다 크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 넣어주면 39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풀 수 있겠다. 이제 또 다른 개념인데, 우리 이거를 이렇게 있으면 한 칸 차이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우리끼리 2칸 차이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 한 칸 차이, 2칸 차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칸 차이인데 빼기로 연결돼 있고, 빼기로 연결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빼기로 연결돼 있고 한 칸 차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결국에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2 넣으면 3 넣으면 4 넣으면 이렇게 그래서 뽁뽁뽁 가가지고 9 넣어볼까? 10 넣으면 마지막.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사라져. 앞에 사라지고 그 다음 칸에 한 개 사라지고, 뒤에 거 사라져. 앞에 거 그 다음 뒤에 거, 앞에 거 그 다음 뒤에 거, 앞에 거 그 다음 뒤에 거, 앞에 거 그 다음 뒤에 거. 얘도 앞에 거 그 다음 뒤에 거, 앞에 거 그 다음 뒤에 거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앞에 거 뒤에 거가 짝을 이루어서 다 없어져요. 그리고 찌꺼기가 남는데 그게 여기 이렇게 남아. 이거를 이렇게 써주면 A11 A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짝을 이뤄서 다 나눠진대. 앞에는 어떻게? 앞에 것도 있고 앞에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가장 작은 거, 가장 앞에 있는 거 한 개 남고 가장 뒤에 있는 거 한 개 남는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얘를 그냥 빼기꼴에서 한 칸 차일 때는 다 날라가고, 맨 앞 맨 뒤는 아래 끝은 작은 데 넣고 위 끝은 큰 데 넣어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 물론 직접적으로 빼기꼴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주어졌다 쳐봐요. 이렇게 딱 주어졌어. 얘는 눈으로 보기엔 빼기꼴이 아닌데 얘를 빼기꼴로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빼기꼴로 바꿀 수가 있어. 빼기꼴로 바꿔보면 이거 유리화해주면 여기 밑에는 2예요 1 되고 위에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랑 얘는 지금 딱 요런 느낌인 거지. 딱 요런 느낌. K에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 뭐 넣은 거? K 플러스 3, 여기 K 플러스 2 넣은 요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 그리고 빼기꼴로 연결되는 요런 느낌일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 어차피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해가지고 짝을 이뤄서 다 사라지고 맨 앞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남을 것이니
맨 앞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나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빼기꼴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부분분수라고 해서 통분의 역과정, 통분의 역과정, 통분의 역과정. 이거를 우리가 통분 어떻게 했어요? a b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건 뭐야? 통분. 그러면 이 역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a b분의 b 마이너스 a, 그럼 얘를 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얘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분모가 곱꼴일 때 앞, 뒤 빼기 앞일 때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의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오케이?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아니고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4n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경우 어떻게? 그걸로 고쳐주는데, 앞에 거 뒤에 거인데 이 딱 보니까 뭐야?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되는지 보면,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빼면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이게 뭐니까? 아니, 여기 뭐 한 개 추가할까? 1 이렇게 추가해주면 얘 뭐야? 등차수야. 둘이 빼면 뭐가 나와? 공차가 나와. 공차가 4. 4 오케이 됐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 뭐야? 한 칸 빼기로 연결돼 있어. 한 칸. 그러면 처음 끝, 짝으로 없어지니까 처음 끝과 마지막 끝, 처음 끝 넣으면 마지막 맨 끝 넣으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는 거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바꿀까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이거를 빼기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얘는 분모가 거꾸로 연결돼 있는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뭐래 반대지.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했더니 뭐 얼마가 나와? 2가 나와. 그러면 얘를 2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아는 걸로. 어떻게?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2 이렇게 해주면 얘랑 똑같아져야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돼? 응?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제 한 개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면, 마지막 두 칸 차이인데 두 칸 차이. 이렇게 돼 있어. 100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빼기로 연결돼 있고 두 칸 차이,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보면 얘도 나열을 해봅시다.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4 넣으면 5 넣으면 여기까지 하고 계속 쭉쭉쭉 가겠죠. 그래서 9은 99 한번 넣어보자. 99 넣으면 101, 99, 100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잘 봐봐. 얘는 어떻게 여기랑 한 강 건너서 뒤에 거, 앞에 거 한 강 건너서 뒤에 거, 앞에 거 한 강 건너서 뒤에 거, 앞에 거 한 칸 건너서 뒤에 거 이렇게 다 날아간단 말이야. 어떻게? 앞에 거 띄우고 뒤에 거, 앞에 거 띄우고 뒤에 거, 앞에 거 띄우고 뒤에 거. 얘도 그렇잖아. 뭐 앞에 거 띄우고 뒤에 거, 앞에 거 띄우고 뒤에 거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거 띄우고 뒤에 거, 앞에 거 띄우고 뒤에 거 이렇게 날아가니까 총 뭐 찌끄레기가 뭐가 남아? 얘 남고 얘 남고 얘 남고 얘 남잖아요. 총 내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남는다? 이렇게 이렇게 남는구나. 응? 맨 뒤에 두 개, 맨 앞에 두 개 이렇게 남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빼기로 연결돼 있고 두 칸일 때는 앞에 거 두 개, 1, 2 이렇게 두 개 남고 뒤에 거 두 개, 199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앞에 거 뒤에 앞에 거 뒤에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이렇게 남고 나머지 앞에 거 띄우고 뒤에 거, 앞에 거 띄우고 뒤에 거 이렇게 날아가. 여기도 앞에 거 띄우고 뒤에 거, 앞에 거 띄우고 뒤에 거 이렇게 날아가면 얘랑 얘는 남을 수밖에 없지. 앞에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맨 앞에 두 개, 맨 뒤에 두 개 이렇게 남는 거다.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일단은 어떻게 곱 분모가 곱이면 어떻게 빼기로 바꿔줘야 되는데 얘 뒤에 거만 인사 앞에 거는 2잖아. 그러면 얘를 2로 바꿔주면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얘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면 2분의 3 이렇게 될 것이니 2분의 3 상수 앞으로 빼낼 수 있고 앞에 거 보내 뒤에 거 보내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딱 느낌이 왔어. 빼기인데 두 칸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 두 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99 넣어주면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세 칸 떨어져서 뭐 세 칸 떨어졌으면 앞에 거 3개, 뒤에 거 3개, 4칸 떨어지면 앞에 거 4개, 뒤에 거 4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